안녕하세요. 기록의 소중함을 알리는 창작가 도르미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2021년 블렛 저널을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우선 새해에 처음 블렛 저널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블렛 저널이 무엇이고 왜 쓰는지 소개해 볼게요. 블렛 저널을 한 번쯤 들어보신 분들은 사용자 마음대로 꾸미는 다이어리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더 자세히 말해보자면 블렛 저널은 디지털 시대의 자기 이해를 위한 아날로그 기록 체계입니다. 노트와 펜을 사용한 아날로그적인 기록에 블렛이라는 기호를 사용해 빠른 기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체계예요. 흔히 말하는 다이어리는 단순히 기록하는 노트를 말하지만 블렛 저널은 이러한 체계와 그 체계를 이용해 기록한 노트를 통틀어서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블렛 저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죠. 하루 종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넘쳐나요. 뭐가 어떻다, 누가 어떻다. 근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외부에 의해 휘둘리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이때 블렛 저널이 기록 도구로서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나만을 위한 노트라는 공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내가 진정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성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나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의도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블렛 저널의 구성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만든 영상과 블렛 저널 창시자의 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블렛 저널을 만들어 볼 거예요. 블렛 저널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노트와 펜 뿐입니다. 노트와 펜은 정말 아무 종류나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블렛 저널이에요. 왼쪽이 제가 사용하던 노트고요. 오른쪽은 저와 2021년을 함께할 노트입니다. 이 새로운 노트는 인생상점의 세 번째 버전 노트인데요. 인생상점에서 감사하게도 저에게 노트를 지원해 주셨어요. 새 노트를 이렇게 보내주셔서 잘 쓰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상점 노트는 지난 2020년 시작할 때 처음 만났는데요. 노트가 계속 발전해서 열일하시는 게 느껴집니다. 특히 이번 노트가 색이 예쁘더라고요. 원래는 분홍색을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새는 이런 분홍색이 좋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계속 변하는 것 같아요. 내지도 눈이 편한 미색지고요. 이렇게 책갈피도 여러 개 있습니다. 맨 뒤에는 주머니도 있고 고정 밴드와 펜꽂이도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정보는 모두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자, 이제 진짜로 블렛 저널을 만들어 봅시다. 우선 가장 먼저 블렛 저널의 핵심인 키, 즉 기호를 설정할 거예요. 그 전에 작은 포스트잇으로 각 페이지에 어떤 주제를 넣을지 표시할 거예요. 블렛 저널의 기본 구성은 키, 인덱스, 퓨처 로그, 먼슬리 로그, 데일리 로그가 있는데요. 오늘은 키와 인덱스, 퓨처 로그와 함께 제가 원하는 주제까지 넣어줄 거예요. 먼슬리 로그와 데일리 로그는 1월 블렛 저널을 만들 때 함께 만들어 볼게요. 포스트잇을 이리저리 옮기면서 마음에 드는 배치가 나오면 시작합니다. 저는 첫 페이지에 키, 즉 기호와 연락처를 넣을 거예요. 오늘 사용할 색상은 이 세 가지입니다. 분홍색 노트와 어울리는 따뜻한 색을 선정했어요. 기호는 블렛 저널에서 빠른 기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녀석들입니다. 이 기호는 매일매일 기록할 때 쓸 예정이에요. 물론 이 기호는 사용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블렛 저널 창시자의 기호를 참고해서 나름대로 바꾸면서 썼습니다. 블렛 저널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블렛 저널의 너무 많은 가능성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요. 블렛 저널 창시자가 쓰는 대로 참고해서 쓰시면서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걸 추천해드려요. 연락처는 블렛 저널을 잃어버렸을 때를 대비해서 꼭 써놓으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소중한 블렛 저널을 잃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혹시 누가 고맙게도 찾아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장에는 그리드 스페이싱 페이지, 즉 점간격 가이드를 넣을 거예요. 이 점간격 가이드라는 것은 페이지의 점 간격을 미리 세서 반으로 혹은 3분의 1, 4분의 1로 나눠놓고 표시해 놓아서
나중에 블렛 저널을 작성할 때 다시 돌아와서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물론 자기 마음대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저는 반과 3분의 1, 4분의 1로 나눠줍니다. 주로 반으로 나눈 걸 많이 쓰게 되더라고요. 다음은 인덱스, 즉 찾아보기입니다. 책에 있는 찾아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제와 쪽수를 표시해서 쉽게 찾아가는 거죠. 이 부분은 나중에 뒤쪽을 다 만들고 표시해주러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은 퓨처 로그, 즉 미래 기록입니다. 블렛 저널은 현재를 기준으로 선형적으로 쭉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이 아니라 다음 달, 즉 미래에 있을 일정을 표시할 곳이 필요하죠. 이 미래 기록이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저는 6월까지만 표시를 해줄게요. 여러 가지 형태를 띌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목록형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맨 왼쪽에는 31일까지 날짜를 써주고 구분하기 쉽게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표시를 해줍니다. (2월과 4월, 6월은) 28일과 30일까지만 있으니까 빈 공간은 채워줄게요. 자, 다음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넣고 싶은 주제를 넣을 거예요. 블렛 저널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죠. 자기가 넣고 싶은 주제를 마음껏 넣을 수 있습니다. 2021년의 목표와 키워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2021년을 적고 나름대로 꾸며줍니다. 저는 식물으로 꾸미는 게 제일 간단하고 예쁘더라고요. 2021년의 키워드는 탈피로 정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12월 블렛 저널의 테마를 나비 매듭으로 정했는데요. 그거랑 좀 연관이 된 거예요. 마치 번데기가 탈피를 해서 나비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입니다. 2021년에 달성하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와 직업적인 목표를 적을 거예요. 뭐 버킷리스트 같은 걸 써도 되겠네요. 하얀 펜으로 써서 잘 안 보이는데 나중에 검은색 펜으로 다시 써줬어요. 이 부분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채워보겠습니다. 다음은 소원 기록을 넣을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책이나 보고 싶은 영상,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죠. 이번엔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해 볼게요. 테마의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줄로 꾸며주면서 총 3칸을 만들 거예요. 나름대로 재미있는 형태가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주제를 써주면 완성입니다. 오른쪽에는 행복 기록을 넣을 거예요. 앞에 기호를 보시면 행복이라는 기호를 정해놨어요. 이건 제가 행복했던 순간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그 기호의 내용을 이 행복 기록에 모아놓는 거죠. 나중에 이 행복 기록을 보면 내가 언제 행복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복 기호는 나의 첫 블렛 저널이라는 책을 통해서 얻은 팁입니다. 이 책도 나름 많은 팁이 있으니까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저기 허전한 부분을 채워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바로 유튜브 영감이에요. 유튜브 영상 주제나 테마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이곳에 정리해 놓습니다. 오른쪽에는 2021년 1월의 시작을 알리면서 블렛 저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쪽수를 표시하고 찾아보기에 주제와 쪽수를 쓰고 마무리할게요. 정말로 완성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함께 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키와 인덱스 퓨처 로그를 만들었어요. 이 다음부터 먼슬리 로그와 데일리 로그, 즉 월간 기록과 일일 기록을 쓰면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1월 블렛 저널을 만들면서 함께 해볼게요. 블렛 저널에 관심이 생긴 분들은 도르미 채널에 구독을 하셔서 함께 창작과 기록을 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봐요. 채널 멤버십으로 제가 직접 디자인한 블렛 저널 파일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관심도 가져주시고요. 인스타와 블로그에도 놀러오세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